김재구 TV 김재구입니다. 오늘 이준석 당대표에 대해서 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준석의 사회는 동물의 왕국, 정치는 컴퓨터 게임, 보수 위기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진중권 교수 이분은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책 등에서 인간 사회를 동물의 왕국으로 간주하는 견해가 있고 그렇게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 토론 배틀 그런 건데, 자, 자격시험 등 혁신안으로 내놓은 방안이 하나같이 세계 정당사에 유례가 없는 이상한 것들로 그 해귀한 그런 정글의 법칙이 너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 것처럼 그의 개인적 가치관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염려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준석 대표는 정치를 컴퓨터 게임으로 생각하는 듯하다. 이것은 정말 문제가 된다. 당 밖으로 혼란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 우려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사고방식이 참 우려스럽다. 그리고 보수에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36세 당대표 이준석의 사고방식 우려스럽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제1야당 대표가 선출됐고, 또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와 관련해서 이런 말도 합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렇게 말해요. 이준석 대표의 사고방식에 대한 우려의 뜻이 나타냈다, 그런 것을. 누가? 진중권 교수가. 오늘 매일신문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일단 제가 쭉 봤는데, 진중권 교수는 정말 이거 동물의 왕국 같은 그런 거를 주장해온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를 맡았으니 참 우려되는 건 또 많이 있고, 거기다 또 일단 책임 있는 자리에 올랐으니까 과거처럼 노골적인 안티 패미 선동 같은 것은 하면 안 된다. 무슨 얘기냐면, 남녀를 갈라치기 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을 계속 하게 되면은 정말 보수들이 화가 날 것이다. 그리고 또 아직도 이준석 대표는 여성 할당, 청년 할당, 지역 할당이 공정한 경쟁을 해친다는 그런 전도된 인식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진 교수는 이런 말을 하지요. 이준석 대표의 당선을 두고 불가능이 현실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이변의 바탕에는 보수층과 중도층이 널리 공유하는 정권 교체의 열망이 깔려 있는데, 그 열망이 실현되려면 제1야당의 근본적 쇄신이 필요하고요. 정권 교체를 하려면 당이 젊어져야 한다는 보수층의 절박한 인식이 30대의 젊은 후보에 대한 열광적 지지로 표출이 된 것인데, 거기엔 긍정과 부정의 두 측면이 공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먼저 긍정적인 측면은 그동안 변화를 완강히 거부해왔던 그런 보수층이 이제 급진적 변화의 필요성을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선에서 가장 빛난 대목은 이준석이 대구에 가서 이제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 이런 것을 정면으로 말하는 순간에 보수는 마침내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되겠다는 그런 진단을 했다는 것인데요. 진중권 교수 말에 따르면, 그리고 또 하나의 보수층과 젊은 세대 사이가 연결됐다는 것이 이준석 30대 젊은 대표로 인해서 그렇게 이제 됐다는 것인데, 어쨌든 30대 대표 당선으로 국민의힘은 젊어진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586이 지배하는 꼰대 정당의 이미지를 뒤집어 쓰게 됐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서
진중권 교수는 이런 말을 해요. 부정적인 측면은 당의 요직을 두루 거친 다선 의원들이 졸전 끝에 영선의 젊은이에게 참패했다는 것이고, 이것을 뒤집어 생각하면 이 국민의힘 당에 변변한 인물이 없었다, 이런 얘기도 되는데요. 심지어 국민의힘 당에서 목을 매는 유력한 대선 후보마저도 당의 내부가 아니라 바깥에서 존재한다는 것이고, 또 대표가 바뀐들 그 상황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아직 갈 길은 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중권 교수의 말은 뭐 이런 겁니다. 뭐 지금 뭐 경선의 컨벤션 효과로 당의 지지율이 최고로 기록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왜 그러냐? 당 밖에서 움직이는 윤석열 지지율도 계속 여당 주자들을 큰 차이로 압도하고 있는데, 이 윤석열 효과가 국민의힘에 물씬 들어온 것이다.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수층에서도 막 들뜰만도 하죠. 왜냐하면 이 둘만 하나로 묶어내면 불가능하게 했던 정권 교체도 손에 잡힐 것 같으니까요. 그러고 진중권 교수는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 체제나 윤석열 대권 전망이나 아직은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다. 왜냐? 원래 기대라는 것은 마냥 드럽기만 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준석의 혁신안은 그냥 마냥 회귀하고, 그리고 이준석의 메시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고, 어느 쪽이든 현실의 혹독한 검증을 거치면서 기대차가 급락하지 않고 현실 수준에 안착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관건이다. 그뿐만 아니고요. 진중권 교수는 이런 말 합니다. 이 대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글의 법칙, 뭐 양육 강식 이런 거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 거기다가 그것이 자연의 섭리라고 책을 썼는데, 이렇게 인간 사이를 동물의 왕국으로 간주하는 견해를 사이생물학이라고 말을 하는데, 정치권에서는 주로 나치와 같은 극단적 세력들이 내놓는 주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교양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요. 누구 교양? 이준석 대표의 교양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진중권 교수는 그러니까 대표의 권한으로 국민의 힘으로부터 자연의 섭리에 맞게 양육 강식의 원리가 통용되는 정글로 바꿔놓으려 할 것이다. 이준석 대표는 토론 배틀 자격 시험 등 그가 혁신안으로 내놓은 방안들을 하나같이 세계 정당사에 유례가 없는 그런 이상한 것들로 당을 운영하게 되면 보수는 다 등 돌리고 보수의 반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그 해괴함은 정글의 법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이준석의 개인적 가치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중권 교수는 이준석 당대표가 정치를 컴퓨터 게임으로 생각하는 것도 문제고, 또 이게 당 밖으로 혼란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는데 또 문제가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우리 사이에 던지는 메시지가 고작 공정한 것, 정글의 법칙이며 사이에 양육 강식의 원리가 통하는 정글이 되어야 우리 모두 자유로워진다는 것인가? 도대체가 이 부분에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진중권 교수는 이준석 대표의 지난 과거의 행적을 도저히 위험한 사람이다. 그리고 동물의 왕국이라는 사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염려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윤석열도 정글의 법칙에 준엄한 집행자가 될 것인가? 그래야 되는 건가요? 라고 되묻습니다. 이러면 큰일 나죠.
그리고 또 진중권 교수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국민의힘의 변화가 사이에 그렇게 인식되는 순간 보수와 중도의 가치 연합은 완전히 파괴가 될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정권 교체의 길도 멀어질 것이고, 또 보이는 것과 달리 보수는 사실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언론에서 이준석, 오늘 또 뭐 이준석 당대표가 그 대전 갔다가 이제 광주를 갔잖아요. 저는 어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기왕이면 조금 일찍 서둘러 가지고 흑석동 국립묘지 갔다가 대전 갔다가 광주 가고 되는 것인데, 좀 남들과 다르게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보여주기식 정치는, 이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 것을 염려하는 것이죠. 뭐 이준석 당대표가 당대표 됐으니까 잘 하길 저도 바라지만요, 그런 점에서 좀 염려가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진중권 교수가 이런 말을 할 때 전부 내용이 다 맞는 것 같아서 여러분께 오늘은 진중권 교수와 또 이준석 당대표가 예전에 쭉 그렇게 지향해왔던 그런 할당제라든가, 또는 뭐 동물의 왕국, 그리고 이준석의 사이는 동물의 왕국, 그리고 정치는 컴퓨터 게임, 이러면 보수는 분명히 위기를 맞는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